유배지인 강진인데요. 제가 서울에서 목포까지 왔고요. 목포에서 강진을 왔고요. 강진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까지.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유배하실 때도 똑같네요. 한양에서 나주 율정검을 거쳐서 지금 사이제를 거쳐서 보은 신방을 거치고 이항래 집에 도착해서 다산 초당으로, 지금 저 위에 산속에 계시는 다산 초당으로 유배를 하셨습니다. 18년간 유배를 하셔서 여기 계셨다고 합니다. 강진에 다산 초당길에 가는 건데요. 이렇게 빨래터 우물가가 있네요. 지금 아주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초당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오늘은 너무나 좋은 청정지역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오시지 못한 마음 힐링으로라도 하시라고 사진도 찍고 신앙도 해드리겠습니다. 황금찬 선생님의 별이 뜨는 강마을에입니다. 여기 강이 있었다. 우리들의 국토 이 땅에 이름하여 북한강이라 했다. 태양이 문을 열었고 달인 치곤 했다. 하늘 꽃들이 강 위에 피어나 아름다운 고장이라 했다. 신화의 풀잎이 문을 열기 전 지혜의 구름을 타고 선인들이 바람처럼 찾아와 보석의 뿌리를 내리며 백조의 이웃이 되었다. 칼날에 날개를 단 홍조들은 사악한 터전이라 버리고 강마을을 떠났다. 비단으로 무지갯빛 다리를 세우고 너와 나는 우리가 되어 내일 저 하늘에 물이 별로 남으리라. 강은 역사의 거울이다. 폐수에 담겨있는 고구려를 보았다. 금강에서 백제의 나뭇잎들이 시들지 않는 깃발이 있지. 신라의 옥깃이 저 낙동강에 지금도 휘날리고 한강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그 자매가 시들지 않고 거울 속에 떠 있다. 북한강. 백조의 날개와 하나가 된 우리들은 행복한 삶터 사랑하라. 우리들의 내일은 행복히, 우리들의 내일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기는 강진에 있는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입니다. 18년 동안 훌륭하신 분인데요. 천주 교인으로서 그 대원군한테 많이 탄압을 받으셨죠. 그래서 유배해 와서 있던 데입니다. 훌륭하신 저서 목민심서가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을 목민과는 네 가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해야 하고 위로는 대성, 감찰기관을 두려워해야 한다. 또 위로는 조정을 두려워해야 하고 또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약용 선생님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했던 강진에 남겨진 흔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주변 인물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선생님께서는요, 다산의 성홍 이익을 사속하기로 마음먹으면서 실학의 뜻을 두셨습니다. 청년기 그는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뜨고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숲시년간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바꾸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학, 천주교 신앙 문제를 빌미로 삼아서 부패한 세력의 모함으로 되돌아왔고 강진으로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로 유배를 오게 되셨죠. 그래 500여 권이라고 밝힌 다산의 저작 활동은 주로 강진 유배지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방배하면서도 조리정연하게까지 한 다산의 저작은
복숭아뼈가 3번이나 구멍이 뚫리는 고통을 이겨낸 인간 승리이겠으나 한편 이 과정에 유배지에서 만난 제자들의 조력이 있어 가능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죠. 정약용 선생님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가게는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본가는 나주 정씨고요. 아버지는 정재원, 시와 서화와 예술적 전투가 있는 가문은 아주 자랑스러운 가문이었습니다. 다산 선생이 학자로서 정밀함과 예술가로서 풍부한 감성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집안 배경이 있었습니다.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이라네. 다산은 7살 때 지은 시입니다. 부치는 이 시에 대해서 분수의 발근이 자라서 천문과 수학에 능통할 것이라고 칭찬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다산의 가계들을 쭉 보면요. 이것이 바로 정조대왕의 명에 따라 한강에 설치한 배단위의 운영 방안을 기록한 지금 그 정조 탕평 시절에 인재로 양성을 할 목적으로 왕실의 학술기구였는데요. 교장각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굉장한 학문이 훌륭하셨어요. 그리고 또 인재들도 많이 배출을 하셨는데요. 정종의 명으로 한강에 배치한 배다리 운영 방안을 기록한 주교 진함을 지었고요. 당시 교장각 검사관으로 재직하던 박제가 등을 만나서 열하일기 등을 북아파의 저수를 열람하기도 하였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관직에 계실 때 굉장히 그 정조의 총애를 받으셨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정칠품의 희룡의 그 벼슬자리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정약용 선생님이 관직에 계실 때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이장하려고 하였는데, 이때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배다리, 배를 쭉 놓아서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배다리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정약용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배다리란 한강폭만큼의 여러 배를 질서정연하게 가로로 배열하고 이를 묶고 널빤지로 가다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를 배열함으로써 복잡하고 또 방식이 까다롭지만 정약용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한 정조가 이 같은 중요한 임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 배다리가 보입니다. 그림이 보이는데요. 배로 지금 전부 다 다리를 놓아서 한강을 거닐고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를 가는 지금 묘의 행진입니다. 여기는 궁전이고요. 참 훌륭하신 분이 시입니다. 애절양 갈밭 마을 젊은 여인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전쟁터간 치아비가 못 돌아오는 경우는 있었으나 옛부터 남절양은 들어보지 못했노라. 시아버지 상복 벗었고 갓난아인 페냇물도 안 말랐는데 3대의 이름이 다 군보에 올라있다니 짧은 언변으로도 호소해도 범 같은 문직이 지켜맞고 이정에 호통하여 단벌소만 끌어갔네. 남편 칼을 갈아 방 안으로 뛰어들자 붉은 피 자리에 가득 스스로 한탄하네. 아이 낳는 죄로구나. 너무 애절합니다. 이렇게 너무 환경 속에서 저 아름다운 구름과 또 산새, 또 기와집, 우리나라 것들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한 가락 더 부르고 가겠습니다. 온정용 풍정호라 용이 가는데 구름이 가고 봄 가는데 바람이 가니 금일성군
나도 가요. 천리에 임이별하고 주야 상사로 잠 못 이뤄. 이상입니다. 좋은 데 가서 또 찍겠습니다. 물소리 들리십니까? 아름다운 물소리. 맑은 물소리에 취해서 걷지 못합니다. 많이 힐링하세요.